자,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7월 말일이었죠, 그죠? 네, 7월 달 한 달 동안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7월 초부터 이제 증시가 안 좋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흔들어 놨었는데 이제 그거 다 이겨내시고 아무튼 7월 한 달 동안 진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6월 달은 지수 잠깐 보시면 뭐 그냥 코스닥 지수인데 6월 달은 그냥 밀어버렸어요. 6월 한 10일까지 옆으로 돌다가 훅 밀어가지고 이때는 뭐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뭐 그냥 훅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대 딱 맞으면 어디 세게 부딪히거나 그러면 처음에 안 아파요. 너무 세게 부딪히면은 통증이 별로 없다가 시간 좀 지나면 아프거든요. 교통사고 나면은 처음엔 괜찮은데 뭐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되면 되게 아프죠. 그런 것처럼 6월달은 이제 막 이제 떨어질 때였기 때문에 또 7월 초까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때는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좀 덜 아프셨을 텐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7월 중순이랑 요쯤 돼가지고 되게 아프셨을 거예요. 예, 교통사고랑 똑같아요. 네. 그때는 안 아픈데 시간 지나면 좀 되게 아프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7월달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이겨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스피 지수도 좀 회복이 됐고 코스닥도 좀 회복이 됐고 전체 모든 종목들이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회복이 열심히 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계좌가 많이 회복되실 거예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문자반 회원 한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계좌가 그래도 회복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좀 잘 이겨내고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 가장 기분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마 계좌가 그죠 여기 최악이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좀 나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니까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방송도 잘 꾸준하게 들으시고 주말에는 딴 거 하지 마시고 쉬세요. 네. 주말에도 막 이제 막 주식을 또 열심히 하시면은 월요일날 지쳐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마시고 다른 일들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이제 밤이니까 오늘 잘 마무리 져드리고 그렇게 쉬시도록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휴가철이죠, 그죠? 네, 휴가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랬는데 올해는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방송 제목에 써놨는데요. 그 추경 매수 기법과 낙폭과대 기법 네, 비교 분석 요거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이제 추경 매수 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추경 매수를 해놓고 추경 매수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짚어드리려고 했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낙폭과대 종목을 또 노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낙폭과대 종목을 노리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를 노리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정이 시작됐거나 아니면 조정이 안 끝났거나 그런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거 관련된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네, 들으시고 좀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제 시황 먼저 얘기해 볼게요. 시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시황은 연말까지 네, 이럴 거예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 주식 격언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세뇌됐죠. 사실 개인들이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얘기에 세뇌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망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손절도 하고 포기도 하고 지금 희망을 다 잃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는 항상 그래요. 그런 데서부터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세뇌당해서. 아무튼 그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 올라요. 이거 보시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지만 떨어질 때는 굉장히 큰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하루에 막 4%씩 떨어졌어요. 이거는 되게 많이 엄청난 급락인 거예요. 하루에 4%짜리면 아무리 지수라고 하지만 근데 올라올 땐 어때요? 그냥 별 큰 것도 없어요. 양봉 캔들 보시면은 뭐 이렇다 할 게 없다니까 땡겨서 보세요. 초라할 정도로 캔들이 굉장히 작아요.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지고. 네? 비관론자들이 그래 그때 입에서 거품 물고서 막 난리칠 때 있죠. 그게 7월 4일 5일인데 그러고 나서 3, 4일 있다가 그때부터 이런 캔들이 나왔거든요. 작죠 캔들이. 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캔들이 작은 게 나왔다는 거는 수급이 말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털릴 사람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죠. 그때 한번 오랜만에 신용 한번 보여드렸고 신용이 뭐 증가 조금씩 하면서 올라오죠. 한번 볼까요 또 오랜만에. 네.
오늘은 다른 차트로. 네. 아무튼 이제 이거는 오늘은 오래 설명할 건 없고, 네. 보시면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예요. 7월 초에 6월 말에 그 신용 반대매매 무지하게 나왔죠. 폭락했을 때 요거. 그리고 7월 초에 한 번 더 빠졌다 그랬죠. 요만큼. 신용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주가도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똑똑하고 제가 무슨 총기가 있어서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 개인들이 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많이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겪어보고 살아남아 봤고 이제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아는 거죠. 맷집도 많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하여튼 천천히 회복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라고 있거든요. 네. 고객 예탁금이 뭐겠어요? 말 그대로 고객들이 돈을 맡겨놓은 돈 그거죠. 네. 요거를 눌러보시면 고객 예탁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이게 뭐겠어요? 주식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7만원만 찍어주시고. 네.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용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 예탁금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식은 안 돼, 위험해 그러는 거예요. 예, 주식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대신에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뭐 그다음에 그런 말 뭐죠? 그거 노페인, 노게인 그런 말 있죠? 네.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예, 약간의 위험은 있어야지 수익이 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보시면 언제 훅 줄었어요? 여기서 확 줄어버리죠? 네? 확 줄잖아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7월 초. 네. 7월 초에 7월 4일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아주 살짝 건드렸을 때 그때 개인들이 돈을 다 빼버린 거예요. 고객 예탁금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런 게 HTS가 참 좋아요. 다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그죠? 저 같으면은 네이버나 어디 이런 토론방 있죠? 그런 데 들어가느니 이런 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증권사 HTS에 다 있어요.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돈 내고 보는 거 있어요? 없죠? 저는 돈 내고 보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리포트나 이런 거.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거시경제라든지 그런 리포트 이제 돈 내고 보는 건 있어요. 네. 비싸요. 네. 근데 여기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공짜로 보는 거예요. 제가 모방할 때 보여드리는 자료들 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활용을 안 하시는 거죠. 네. 즉 지수는 종목은 신용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올해 1월 달에 좀 늘었다가 털려버렸어요. 지수는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우리나라 아침부터 현재까지 지금 1%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나스닥 지수 준 거죠. 네. 지금 해외 증시 잠깐만요. 오늘 기법 강의 그거는요, 뭐 길게 안 하고 핵심만 딱 짚어서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종목 몇 개 보면서 시황 얘기 좀 더 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나스닥 왼쪽에 있는 게 오늘 지금 나스닥 미니 선물 요건데 현재 1%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우리나라 장중 때보다 좀 빠졌는데 아무튼 1%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어제 나스닥 지수가 또 올라갔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4% 올랐고 그 다음날 1% 또 추가 상승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를 미국은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장 마감하고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의해서 3% 급등했습니다. 애플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급등 출발을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금요일인데 미국이 또 급등 마감하면 그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겠죠.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나스닥 지수를 계속 보셔야 돼요. 여기 앞에 걸리는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를 지금 세게 뚫어줄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잘 지켜봐야 되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자
자, 제가 뭐 하나 질문을 할 건데 한번 대답을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삼성전자 잠깐만요. 네,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오늘 이렇게 끝났거든요. 네. 진짜 무슨 참 거시기해요, 그죠? 네. 이렇게 옆으로 당기는 게 더 힘들어요. 살짝 띄워놓고 이렇게 당기는 게 더 힘든데 고무줄 잡아당기듯이 막 이러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 차트 보면 어떠세요? 좀 희망이 있어 보이세요? 솔직히 희망이 없어 보이죠. 차트만 보면 뭐 진짜 참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거시기라는 표현을 썼냐면 참 말 그대로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차트 보면은 뭐 아이고야, 미국 나스닥 지수 오르고, 그죠? 코스닥 종목들 올라가는데, 그죠? 일반 코스닥 개별주보다도 지금 못하잖아요, 지금. 네? 미국의 애플이나 그런 것도 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가 못났다고 그러죠? 막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은 참 안 돼 보이고 좀 그래 보여요. 그런데 아까 방송하러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이버에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메인에, 네이버 그 포털 메인에. 네. 오늘도 한경에서 나온 뉴스인데, 오늘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다. 점점점. 속 터지는 삼성전자 개미들. 내년에나 회복 가능하다. 6만 전자 지속될 거다. 연내 회복 어렵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어두운 증권과 전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쭉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차트나 그죠? 다른 거 가는데 이거 못 올라가는 거 보면 참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해드리지 않았나요?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도 했었고,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인데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말리는 거예요. 바짝 말리는 작업인데, 남들 다 가는데 혼자 안 올라가고 저렇게 돌리면은 개인들이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시고. 이거 이해 가세요? 네. 일부러 저러는 거라니까요. 일부러. 근데 저 얘기 해드렸어요.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시간 끄는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근데 이 얘기는 낮에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 되게 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밥을 얼마나 빨리 먹으려고. 다 급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속 터지는 거예요, 지금. 왜 한가,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이런 기사도 나오네요, 이제. 오늘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다. 노래 가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다 됐구나, 이제. 이제 다 돼가는구나. 저는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삼성전자 좋게 얘기했네요. 그거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그냥 개미들이 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신용을 보면은요, 신용이 재밌다니까요. 원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삼성전자 신용이 늘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 치우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신용이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 바닥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 잘못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주가가 쭉 떨어지니까 처음에 개인들이 샀어요. 이게 웬 거냐 그러면서. 근데 미국이 막 금리 인상 0.75% 하면서 막 환율 급등하고 막 그러니까 이 신용 쓰던 개미들이 드디어 무서워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네, 던지면서 바닥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던지죠. 잘 보세요.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네. 이게 개인들이 삼성전자에도 신용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됐는데, 그죠? 낙폭과대주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기법 강의 그 얘기로 들어갈게요. 네. 요즘에 대형주 갖고도 낙폭과대주 들어가서 수익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랬던 거예요. 주가가 잠깐만요. 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처음에는 샀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로 미국이 0.75% 자이언트 뭐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하니까 팔았다 그랬죠. 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더 떨어지니까 더 팔고, 올라오니까 팔아요. 이거 정상이고. 근데 횡보하는데도 신용이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싫은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가 싫은 거예요. 남녀 관계로 따지면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처음에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은 이게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좀 같이 살아보니까 아 이거는 천생연분이 아니라 이거는 화상인 거예요. 왼수를 만난 거예요 서로. 현타라고 하죠 요즘에는.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생각이 이제 확 붕 떠 있었는데 보니까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네이버 메인 앞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용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나도 이런 경우는 잘 못 봤는데 떨어져도 줄고 올라가도 줄고 횡보해도 줄고. 네. 이제 드디어 콩깍지가 벗겨진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투덜투덜거리면. 참고하시면 돼요. 네. 이게 왜 옆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돌리겠어요. 이렇게 한 2, 2주만 더 하면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돌아버릴걸요. 승비 판단인데. 참고해서 이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 참고해서 이렇게 잘 저기 하세요. 네. 여기서 뭐 더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얘기해 드렸으니까 본인은 그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사람들을 지금 내가 조롱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행동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잘못된 행동인 거 맞는 거 같죠, 그죠? 네.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행동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행동 하지 마시라고. 잘 이겨내세요.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그 개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본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지수는 지금 아무튼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천천히 이제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가는 계속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를 거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오늘 30% 이하를 저기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오늘 제가 장중에 뭘 봤냐면 한동훈 테마주 중에 하나가 좀 순간 누가 그 분차트로 봤을 때 누가 던지더라고요. 네. 한동훈 테마주를 던지더라고요. 누가. 우리 회원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한동훈 테마주를 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 확 빠지는 거예요. 장중에. 그러니까 누가 시장가로 던진 거예요. 1억 이하. 자세히 금액 얘기하면 그렇고 하여튼 얼마를 던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개인이에요. 왜 던졌을까? 차트도 망가진 게 없거든요. 네. 왜 던졌을까? 왜 그러겠어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한동훈 씨 테마주도 안 가겠다 싶으니까 던진 거예요.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거 보여드리면서 그랬어요. 보통 저러면은 조만간 급등 나오더라. 그래서 그게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한동훈 테마주.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 엉망이잖아요, 그죠? 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이 많아서,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야, 안 가겠구나. 정리해야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한동훈 테마주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 불안하겠죠. 이래갖고 이거 되겠냐고, 그죠? 지지율이 최저일 때 주식을 사시면 돼요.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죠, 그죠? 사람들이 언제 몰리는 줄 아세요? 지지율이 제일 좋을 때 사고 다 몰려요. 거꾸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네. 지지율이 제일 안 좋을 때 있죠. 한 챕도 안 보일 때 그때 사시면 돼요. 지금 아닌가요? 대통령 지지율 어디가 바닥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28%라고 하는데 저 정도면 뭐 어찌 되지 않았겠어요? 정확히 얼마가 바닥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통상 저 정도면 거의 되지 않나요? 그죠? 그때 사세요. 대통령을 뭐 믿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주식 얘기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 쪽 포기하지 마시고 잘 들고 계세요. 네. 아셨죠? 지금 파시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이따가 저기 뒤에서 또 얘기해 드릴 건데 지지율이 그렇게 안 좋아도요. 정부에서 정책 나오니까 시간에서 대부분 상한가 가잖아요. 시간에서 아이스크림 애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한가 갔거든요. 상한가 왜 갔냐면 오늘 갑자기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라고 그랬나요? 만 5세에 만 6세예요. 아무튼 이제 그걸로 낮춘대요. 네? 기사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아까 뭐 속보 그러면서도 막 많이 나오던데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세요. 네, 프레스님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나오네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으로. 네. 만으로 6세에서 만 5세로 바꾼다고. 네. 이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서 나왔어요. 뭐 4시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발표했어요. 재밌는 걸 알려드릴까요? 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요, 특히 전 정권에서, 네, 거기는 주식시장 그런 걸 감안 안 하고 아무 때나 막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보수 정권은 재밌는 게, 어디 편드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네. 보수 정권은 재밌는 게 주식시장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고 까먹지 마세요. 네. 보수 정권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보니까 그러네. 주식시장 끝나고 발표합니다. 보통 뭐 중단 발표할 때 3시 반 이후에 합니다. 근데 전 정권에서 그런 거 없었어요. 막 아무 때나 하더라고. 아침 뭐 10시에도 할 때도 있고 막 아무 때나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네. 차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권이 보수 정권을 바뀌었으니까 지지율이 높든 낮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시간에도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전 정권에서 이제 시간에서 움직이던 종목들과 패턴이 지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네. 시간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에도 상한가 같고, 그리고 메가임디 4.8%, 밑에 보면은 뭐 YBM넷, 애니농률, 옹진 시크빅, IB기명도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이 얘기를 지금 원래 끝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드릴게요. 이거를 왜 해드렸냐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갈 거는 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지금 원래 정권이 뭐 지금 한 3년 4년 지났으면 모르겠는데 3개월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갈 건 갑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졌다고 막 내 들고 있는 이거 안 가는 거 아니야.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남들하고 다르게 가셔야 된다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지지율이 차라리 아까 좀 그 생각도 했어요. 지지율 저렇게 낮은 이유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지지율 나오는 거 조사나 지지율 그 발표한 거 뉴스 한번 더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맞는데 차라리 지지율이 처음부터 낮은 게 낫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번에는 지지율 뭐 처음에 시작할 때 80%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믿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지지율이 저렇게 낮으면 네. 머리는 안 쳐들겠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막 지지율 또 한 60% 70% 나오면 또 세상 또 무서운 줄 모르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차라리 임기 3개월도 안 됐는데 100일도 안 됐는데 지지율 약 28% 찍었다고 하는데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저게 잘 된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위험한 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항상 그래요. 지지율이 너무 높으면 그거에 취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지금은 사고를 많이 쳐서 지지율이 확 떨어졌는데 이례적으로 확 떨어졌는데 차라리 저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냥 뭐 현 정권을 좋게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신경 덜 쓰려고요. 죄송한데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그래 차라리 저게 낫겠다. 신경 덜 쓰려고.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저기 정책주나 이런 테마주 할 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빨리 1번 찍으세요. 이건 강제로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그냥 차라리 저게 낫겠다. 그리고 넘어가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윤석열 씨를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해라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에이 모르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자 얘기해요. 보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주말에 정치 뉴스 보지 마세요. 속 터지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추경 매수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더 해보는 게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이제 30분 넘었죠. 그러니까 그 매매 기법은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꼭 얘기를 해드리는데 매매 기법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제 무슨 기법이다 이런 거 인터넷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기법들을 많이 배우셨을 텐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기법은 작아졌냐 이거? 잠깐만요. 추격 매수하는 이제 추격 매수 기법하고요. 일명 이제 상따 같은 거죠. 네. 세 가지예요. 두 번째는 눌림목이고, 세 번째는 낙폭과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을 만한 매매 기법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세요. 추격 매수와 오늘은 이제 눌림목 얘기는 이제 안 써놨는데 이것도 얘기할 겁니다. 네, 이제 추격 매수하고 낙폭과대 요 두 가지를 요즘에 많이 하세요. 요즘에 눌림목 공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저 눌림목 좋아하는데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많이 합니다. 추격 매수, 낙폭과대. 이 두 가지를 많이 하는데 급등주 검색기 쓰시거나 그런 거 활용해서 무료 종목 추천하는 데 가면은 다 추격 매수 시키는 겁니다. 급등주 검색기가 뭔지 아세요? 1시간 뒤에 30분 뒤에 2시간 뒤에 급등할 거를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뛰쳐나가고 있는 거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차로 따지면 기차가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문 닫혔는데 그걸 올라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호를 포착해서 해주는 게 급등주 검색기예요. 이해가세요? 네. 사놓고 1시간 있다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지금 푹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일명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죠? 근데 이제 추격 매수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잘 안 해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상따는 말 그대로 이제 상한가 이제 직전에 가서 막 따라붙고 하는 건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반 개인들 특히 제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상따는 잘 안 하실 겁니다. 네? 잘 안 하실 거라고. 추격 매수란 거. 네. 근데 있잖아요. 보세요. 본인이 추격 매수를 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했는데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얘기 해드리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를 많이 노리시는데 낙폭과대도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들었다가 확 떨어진 거 이런 걸 공략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죽어버린 종목을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죽은 종목. 그러니까 앞에서 급등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호재가 있으니 엄청난 호재가 있으니까 급등을 뭐 2배, 3배씩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내려오니까 또 가겠지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표현 하나도 안 쓰고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얘가 살아있어야지 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어요. 죽었거나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 너무 많이 가가지고 혼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혼수 상태. 그러니까 그걸 사시는 거예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이해가세요? 네. 이걸 사놓고 왜 안 가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애를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부터 해보죠. 추격 매수. 추격 매수를 했는지를 모른다.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동기어라고 하나 볼게요. 이게 농기계 관련주로 갔던 거죠. 대동기어인데 이거 물린 사람들이 되게 어디서 많이 물렸냐면 여기에서 많이 물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린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많이 물려요.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물립니다. 근데 물타기 하는 사람들은 여기 세 군데를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냥 여기 맨 위에는 이제 12,000원 정도 될 텐데 이거 상한가 맞나? 네, 상한가 맞죠? 네. 5월 3일날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곡물가 막 오르고 막 그럴 때, 그죠? 네. 농기계 관련주로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 같고 여기서 이제 사서 몰린 사람은 뭐예요? 상따인 거예요. 왜냐면 상한가가 그 다음날 추가로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근데 상한가가 그 다음날 바로 음봉 하나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매수한 거는 상따 아닌가요? 상따는 아니죠. 어제 상한가 어제 갔던 거니까. 상따는 아닌데
이것도 추격 매수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6,000원이에요. 여기는 12,000원이고요. 밑에서 3개월 동안 3개월도 올라온 거예요. 3개월 동안 2배나 올라온 주식을, 이 험악하고 무서운 장에 이 2배나 올라온 주식을 여기서 사신 거는 상따 아닙니까? 이거 추격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거 기준으로 보면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눌렀죠. 여기서 매수하면 눌림목인가요? 언뜻 보면 눌림목 같죠? 상한가 나오고 눌렀을 때 샀으니까. 눌림목이 아니에요. 이것도 추격 매수예요. 왜냐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6,000원에 있던 게 12,000원대까지 2배 올라왔고요. 살짝 내려봤자 여기도 만원, 11,000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추격 매수가 아니에요? 맞으면 7번 찍어보시고. 이게 추격 매수 아니, 이게 추격 매수지. 아닌가요? 이걸 눌림목인 줄 알아요. 눌림목으로 이제 보이시겠지만 이건 추격 매수한 거예요. 별로 안 찍으시죠? 네. 제 눈치 보지 말고 찍고 싶으면 찍고 찍기 싫으면 안 찍으셔도 돼요. 근데 얘기 더 해드릴게요. 네. 보세요. 정고점이잖아요. 네. 정고점이잖아요. 예? 정고점 2배나 올라왔는데 정고점. 그럼 추격 매수한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7번을 찍으시면 돼요. 그죠? 네. 아직도 안 찍고 싶으세요? 아니, 거래가 처음에 이만큼이었는데 자꾸 늘어났잖아요. 대량거래 터졌잖아요. 대량거래 터지면서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음봉 떨어졌는데 이게 추격매수 아니라고요? 추격매수지 이게. 어떻게 추격매수가 아니에요. 더 얘기 드릴까요? 대동기어가 농기계 관련주로 갔죠? 대동기어가 선발주자였을까요? 후발주자였을까요? 선발주자는 그 테마주를 먼저 그 테마주에서 앞서서 나간 게 선발주고, 선발주자들 다 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는 게 후발주잖아요. 후발주자. 대동기어가 선발주자였을까요? 후발주자였을까요? 농기계 중에. 네, 후발주자입니다. 대동이라고 있어요. 대동. 대동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여기도 이제 5월 3일날 거래를 뻥 터트리면서 대량거래 터졌죠. 이게 선발주자였다니까요. 그리고 뒤에 동양물산, 옛날 이름 동양물산. 동양물산이 여기 1,500원, 네, 1,400원, 1,500원부터 3,500원, 여기도 보면 상한가 튀어나왔거든요. 대량거래를 터트리면서. 그럼 뭐예요? 이건 2개 성 올라왔잖아요. 그쵸? 네. 이 친구들이 대장이었어요. 아시아텍도 있었지만, 그죠? 네. 아시아텍도 5월 3일날 대량거래를 터트렸어요. 이런 거래가 아시아텍에서 진짜 처음 터진 거예요. 5월 3일날. 예전에 이게 황교안씨 테마주여서 2019년도에 이 당시에 불을 뿜으면서 왔어요. 막 거의 점상한가 비싸게 나오면서 막 이렇게 갔는데, 이때 터진 거래량이 얼마냐면 꼭지에서 이만큼 터졌거든요. 여기에 동그라미 쳐드리고 이만큼 터졌어요. 자, 2019년에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터졌거든요.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대량거래 터지면서 우리 과열됐어요. 끝났어요. 대동기어 다시 보세요. 근데 이게 그 5월 3일 언제냐고요? 여기에요. 상한가였을 때. 근데 이게 추격 매수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으면 다시 7번 찍어주시고. 네. 자꾸 번호 찍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해는 시키고 나가야 되니까. 또 시간 다 됐어요. 네. 전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추격 매수인 거예요. 눌림목은 무슨 눌림목이에요? 고점 지유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걸 여기서 왜 사냐고, 이거를. 추격 매수한 거죠. 그 꼭지에서 사야지만 상따고 추격 매수입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제가 큰 공부하시고요 지금.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량거래 터지고 다 정고점 찍고 올라갈 만큼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산 거야. 이건 눌림목이 아니라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조정 시작할 때 산 거야. 이게 난 힘든 게 좋아요 그러면서. 눌림목이 아니라. 근데 언뜻 봐서 눌림목 같죠?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야. 여기만 보면 눌림목 같죠? 그러니까 제발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말라니까. 휴대폰으로 이 차트를 보면 눌림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조금밖에 안 보니까. 근데 크게 놓고 보면 어때요?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어요. 대동기어인데 요번에 터진 거래량이 이만큼이거든요. 네.
이게 1996년 외환위기 터지기 전부터 상장돼 있던 회사인데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예? 왜 사냐고 이거를. 잘 보세요. 상한가 갈 때 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죠? 맞죠? 상한가 갈 때 이 거래량이 터졌는데 양봉일 때 대량 거래 터지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상을 깨드릴게요. 어째 보니까 내가 준비한 거 오늘 다 못 얘기하고 끝날 것 같은데 월요일날 또 해드릴게요. 휴가 갔다 오실 분들은 지금 떠나셔도 돼요. 상한가, 그러니까 양봉 상한가잖아요. 그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 아 이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일 좋은 상한가가 무슨 상한가인 줄 아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좋은 상한가는 점 상한가예요. 점. 요즘 보기 힘들죠. 네. 두 번째 상한가가 뭔지 아세요? 아침 일찍 확 날아가서 상한가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는 거. 네. 오전 10시 이전에 바로 상한가 직행하는 거. 상한가 직행. 네.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거 두 개를 못했다 그러면은 장중에 계단식으로 올리면서 분차트상 계단식으로 들어가는 상한가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최고로 치는 게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제일 좋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딴 사람들이 일반 개인들이 추경 매수도 못할 만큼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점 상한가에 사지도 못하고 풀려야 사죠, 그죠? 네. 안 풀렸으니까 점 상한가 아니에요. 네. 두 번째 상한가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오 하는 사이에 그냥 상한가 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못 사면 못 살수록 좋은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못 샀다는 얘기는 거래가 당연히 안 터졌겠죠. 예, 그러니까 상한가 중에 제일 좋은 상한가가 뭐예요? 거래가 안 터진 상한가가 제일 좋은 상한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한가는요, 농기계 테마주들 다 역대급 대량 거래 터질 때 같이 터진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좋은 상한가예요, 이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세 번째는 뭐냐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매물대를 다 먹어 치우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좋은 상한가예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눌림목 매수냐. 조정이 시작할 때 매수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그냥 그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거 지금 뭐 분차트 지금은 제가 열어보고 뭐 이렇게 하진 않을게요. 근데 대량 거래가 터져 양봉에서 대량 거래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앞에 이만큼 급등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버티고 있잖아요. 그냥 거꾸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왜 여기를 못 제끼고 있냐고요, 계속.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냥 대량 거래 터졌다고 무조건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주식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요?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대동기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거보다 먼저 간 대동이라든가 TYM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 다른 종목들 다 두루두루 봤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종목 몇 개 보여드리니까 이해 가시죠? 아, 다 대량 거래 터졌고 다 올라갈 만큼 올라왔었구나, 과열됐었구나, 그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저한테 그 달러 인덱스 그 얘기 들으셨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했던 게 4월 말부터예요. 4월 말. 그러니까 달러가 4월 말부터 쫙 올라갔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쫙 올라가고 그때부터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세력이 머리가 나쁘게 했어요? 좋겠어요? 좋겠죠. 그러니까 세력도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확 올려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테마주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갖고 종목 좀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알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모르신다니까요. 달러 강의해드렸잖아요, 그때. 달러 인덱스.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이제 좋을 때 그때 테마주 올려야지 언제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확 올려버리고 끝낸 거예요. 대량 거래 터트리면서. 자, 그러면 요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 뭐예요? 뭐 반등 나오면서 뭐 나오죠? 요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지금 효성OMB, 신성홀딩스, 그 다음에 한탑, 팜스토리, 그 다음에 여기 메타버스 관련주 MP,
뭐 S넷 같은 거 쭉 얘기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이건 다음 주에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시간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추격 매수를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 양봉에서 상한가 갈 때 샀으면 추격 매수죠. 그런데 요 뒤에서 하면은 추격 매수라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요, 추격 매수예요.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말 나온 김에 이거 마무리 짓까요? 여기 대동기어 5월 이거 3일날 상한가 나오고 좀 보여드릴까요? 볼 수 있을 텐데 잠깐만요. 3일이죠. 보이네. 여기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5월 3일날인데 30분 말고 15분 볼까? 보인다. 이게 15분봉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상한가 들어갔을 때 여기 잘 보이시면 이건 한번 찍어보시고 이거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네. 마음 먹고 오늘 공부시켜 드리려고 준비한 거니까 잘 보이시죠? 한두 명만 찍어주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시간 얼마 없으니까 네, 빨리 얘기하고 끝내드릴게요. 네. 자, 이게 굉장히 더러운 상한가입니다. 안 좋은 상한가. 왜냐하면 상한가 언제 갔어요?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1시 전후에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해서 언제쯤 상한가에 가요? 12시쯤 상한가 가죠. 12시부터 1시는 직장인들 점심시간이죠. 도시락 폭탄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도시락 폭탄. 꼭 점심시간 전후로 종목 급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쌍한 직장인들, 그죠? 네, 열심히 이제 일을 하지만 이거 갖고 내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없겠다. 이제 그런 책임감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또 우리 또 열심히 사시는 직장인분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죠? 점심 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밥 먹는 시간에 아껴가지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세력들 밥 된다니까요. 그냥 밥 드세요. 그냥 세력 밥 되지 마시고. 왜냐면 점심시간에 꼭 이렇게 홀리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제가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꼭 이따가요. 가가지고 상한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이 캔들이 이게 최저가 이것 때문에 최고가 되잖아요. 잘 보세요. 상한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12시에 상한가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꼬리가 있거든요. 거래도 막 보이죠? 이거 꼬리 안 보이세요? 여기? 조그만 꼬리 이렇게 톡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거래가 이제 풀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한가 12시에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 후 12시부터 1시, 2시, 3시, 3시 반. 주식시장이 6시간 반이잖아요. 근데 그 절반 이상인 3시간 반 동안 상한가가 계속 풀렸다는 거예요. 그 여기 누가 들어왔겠어요? 세력이 들어왔겠어요? 상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겠어요? 세력이 들어왔다 1번, 상따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왔겠다 4번 찍어보세요. 누가 들어왔겠어요? 얘기해보시라니까요. 누가 들어왔겠어요? 이건 좋은 상한가가 아닌 거예요. 최악의 상한가인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죠? 네, 최악의 상한가인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 안 좋죠? 그죠? 네,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대동이 농기계 되게 잘 만들어요. 네, 대동 진짜 회사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참 좋은 회사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거 안 좋은 상한가. 이거는 언뜻 보면 막 힘차게 쫙 들어갔죠. 그죠? 여기까지 좋았는데 자꾸 풀린 거예요. 이거는 세력 아니라니까요. 그래 이렇게 해놓고서 세력들이 상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물량을 팔아넘길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5월 3일 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여기서 아까 그 상한가가 여기에요. 이거 그 다음날 이걸 왜 사냐 이거예요.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이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타기에서도 안 되고. 알고 하셔야 돼요. 상한가 자주 먹고 싶으시죠? 그러면 상한가가 어떤 게 좋은 상한가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요.
내가 단기 매매를 좀 잘하고 싶다, 그다음 스윙이나 이런 걸로도 이제 상한가를 많이 만나보고 싶다 그러시면, 네? 상한가가 뭔지, 어떤 게 좋은 상한가고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똑같아요. 매물대도 똑같습니다. 네. 매물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물대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처럼, 상한가는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드는 거 맞아요. 개인들은 상한가 절대 못 만들어요.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단합이 안 돼. 개인들끼리 뭉칠 수 있을 것 같지? 안 뭉쳐져요. 절대 안 뭉쳐져. 네. 억지로 뭉쳐놔도 안 돼요. 안 돼. 근데 아무튼 이제 세력이 만들어 놓은 거 맞는데,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다 고점이었잖아요. 그날에. 분위기 붕 띄워놓고. 그쵸? 네. 이런 거 이제 물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는 원래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안 되죠. 효성 OMB하고 신성홀딩스 한탑, 사료주, 비료주, 그 다음에 팜스토리, 이거 좀 차트가 좀 달라가지고 팜스토리 뭐 이런 거 네. 준비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다음에 해드리고,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그 교육주 갖고 있는 분들 좀 있으시죠? 작년에 그 윤석열 씨, 그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쪽 보수 쪽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해서 교육주들이 많이 갔었는데, 뭐 그때 많이 갔던 게 이제 메가임들도 많이 갔었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원래 더 갔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네.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가 요번에 이제 그 상한가 한번 나왔지, 그죠? 코로나 확진자 숫자 막 늘어나고 막 그럴 때 좀 떠 있다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내일 좀 월요일날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요 교육주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기 라이브 회원들 오후 방송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저녁 방송에서 그 얘기 했었죠. 저녁 방송 때는 그 원격 진료 헬스케어, 예, 오늘 낮에 할 때는 그거 원격 진료, 재택근무, 그 다음에 어제 재택근무도 얘기했구나. 오늘 저기 낮에는 그 얘기도 해드렸거든요. 그 원격 교육, 네, 그것도 이제 좀 움직일 것 같다. 네. 시간에서도 움직이더라고요. 네. 제가 무슨 뭐 신기가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 차트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그래서 차트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하셔라 쭉 얘기해 드렸는데, 시간에서 이제 그 뉴스 나와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에서 이제 올라온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도 테마주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기 또 걱정들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여기 최근에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나왔었던 메가MD, 마이빅이며 뭐 그런 종목들 있죠. 아시아경제 뭐 이런 일자리 교육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개인들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주식을 팔지만 세력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주식을 올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세력을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뭐 세력을 닮으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세력이랑 척을 지지는 마세요. 척진다고 하죠. 네. 세력이랑 척을 지시면 안 돼요. 따라가야지, 그죠? 네. 눈치 보면서 세력을 따라당겨야 되는 거지, 세력을 이기려고도 하지 마시고 세력보다 더 먹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세력 눈치 잘 보면서 네. 따라당기면 돼요. 그게 우리가 평생 할 일이고, 우리가 세력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될 수도 없고, 네. 우린 단합이 안 돼요. 원래 개인들은 단합이 안 돼, 개인들끼리. 네. 아무튼 이제 그 다음 주에 좀 더 해드릴게요. 오늘 좀 해드린 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낙폭과대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효성 OMB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원래는 오늘 낙폭과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낙폭과대 종목 잘못 사갖고 고생하신 분들 하도 많길래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건 월요일날 꼭 해드릴 테니까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기 그 7월달 한 달 내내 고생 진짜 많이들 하셨고요. 그 주말에는 가까운 데라도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아셨죠? 네. 요즘에 경기 안 좋다고 사람들이 지갑을 하나 닫아가지고 오히려 거기 여행지나 이런 데 피서지 같은 데가 좀 한산한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한 데 가셔가지고 네, 바람 좀 쐬고 네, 머리 좀 상쾌하게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는 주식 생각 안 하시는 겁니다. 네, 주말에까지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말에는 푹 쉬세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제 뒤에 그 우리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 준비하시는데, 저기 뭐야 우리 회원들이라도 들어가셔서 김 시장님 방송을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 얘기 해드릴게요. 내가 이 얘기는 내가 저녁 방송에서 안 할 겁니다. 근데 낮에는 우리 회원들한테 이틀 연속 했거든요. 뭔 얘기냐면 여기 왼쪽 보세요. 네. 방산주가 지금 많이 가는데 방산주가
잘 들으세요. 이거 듣고 나가세요. 방산주나 이런 테마주들이 보통 테마주들은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네, 중소형주. 네. 그죠? 근데 요번에 방산주는 대기업부터 움직여요. 네, 큰 거부터 움직여요, 지금.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네, 난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방 종목 노출시키기 싫어서. 네. 김 시장님은 저희 방 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공평하게 방산주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써있잖아요. 방산주 얘기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종목 우리 거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반 회원들은 여기 들어가서 들으시고, 네. 라이브 회원들은 녹화 다 남겨놨으니까 이따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으세요. 네. 그러면 방산주 이렇게 가는구나. 아셔야 돼요. 대형주부터 먼저 갑니다. 지금. 네. 대형주가 먼저 가는 그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설명 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다 해놨고. 네. 나중에 종목 올라오는 거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 시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지수도 바닥에 나왔고, 그죠? 네. 지수 바닥 나왔고, 설령 여기서 좀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의 매직 기회니까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여기 오랜만에 이쪽에 메일 주소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네,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회원들하고 좋은 수익들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7월달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8월 1일날 저녁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